이단 사이다. 이단 사이다 광주 이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천지 현재 동향과 앞으로 신천지 섭외 활동 전망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 현재 신천지 동향은 어떻습니까? 신천지 신도들 스스로 이탈하는 숫자가 늘어가고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신천지 내부 연락망인 그 어플이 있는데 그게 네. S라인입니다. 네. 그 신천지 S라인이 우리 광주 지역은 전화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찾아보기 힘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른 지역은 계산기 형태로 보인다고 이렇게 방송이 되었죠. 스마트폰 화면에 있는 한 평범한 계산기 앱. 몇 가지 숫자와 부호를 입력해보니 실제 계산기 앱처럼 작동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설정한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자 신천지 비밀 앱인 S라인이 등장합니다. 신천지는 코로나19로 대규모 집회가 어렵게 된 상황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앱에는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 교도들에게 내리는 지시와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올라왔고 공지사항엔 신천지의 우호적인 기사 링크가 매일 업데이트됩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을 탈퇴하는 신도들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자는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탈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가 신천지 이탈 신도 숫자를 정확하게 집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남아있는 신천지 신도들에게는 요한계시록 7장을 인용해서 신천지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이런 바람이 불고 있다. 그래서 이 바람을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고 독려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신천지에서 이탈한 신도의 숫자를 정확하게 집계하기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신천지에서 이탈한 분들이 그 상담소를 통해 교육을 받으면 기록이 남지만 네. 이에 반해 스스로 이탈하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겠네요. 네. 현재 4년을 다니다 이탈한 신도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이분이 이탈한 이유는 신천지는 내외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요한계시록 7장을 사용해서 바람이 불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신천지 태도의 믿음이 깨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 사용한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더욱더 이제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외에 한 가족 전체가 그 이탈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줬는데요. 그런데 이 가족은 그 상담소로 연락을 해오지 않아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받고 있는 분에게 연결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스스로 이탈한 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인가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신천지 교리를 통해서 배운 성경 구조이죠. 신천지를 이탈하신 분들 중에 그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분들은 신천지 성경 공부를 안 할 뿐 그 마지막 시대에 배도 멸망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다. 이긴 자를 통해 구원받는다. 이긴 자에게만 천국 가는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교리가 그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네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신천지를 부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부정도 함께 하면서 이런 반기독교 정서를 가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죠. 그래요. 신천지에서 나오더라도 신천지 교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고 올바른 기독교 또 교리를 배워야 하는데 스스로 이탈하신 분들은 그러기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네. 회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올바른 신앙으로 이끄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천지 앞으로의 활동 전망은 어떻게 되리라고 보시나요? 신천지에서 교육 장소를 계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건물을 좀 볼 일이 있어서 네. 부동산과 건물주 분들을 좀 만났는데 물어보는 말씀이 신천지에서 왔냐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신천지 성경 공부 장소로는 임대해 주지 않겠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건물주들은 신천지 측에는 임대를 해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일반 시민들에게도 신천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심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신천지 측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서 신천지가 퇴거당하는 일도 있고 네. 새로 임대 계약을 하려고 해도 건물주와 부동산들이 꺼리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신천지 앞으로의 활동도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사회 전반적으로 신천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는 거죠. 네. 세 가지 이유로 인해 신천지의 섭외 활동이 많이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째, 신천지 신도들이 길거리 섭외 활동을 꺼릴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네. 길거리에서 섭외 활동을 할 경우 그 분노한 시민들에게 심한 욕설을 듣기도 하고
심지어는 폭행 등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거보다는 신천지 신도들 스스로가 길거리 섭외 활동을 주저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다면 더 교묘한 섭외 활동을 연구할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섭외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그 길거리에서 하는 설문지, 스피치, 장애우를 위한 기부 활동을 요청한다는 그 개척 활동, 그런 그 개척 활동보다는 그 신천지 신도들이 다수 투입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뭐 인문학 강좌라든지 연극, 사진전, 리본공예, 비주공예, 도시락 만들기 등 그 문화 강좌, 그리고 심리 상담, 미술 치료, 자녀 양육하는 방법, 공방, 또 사주 타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친분을 형성한 후에 이들을 성경 공부로 인도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재능 있는 신천지 신도들은 그 교육청이나 구청, 동사무소 등에서 하는 문화 강좌 강사로 들어가서 신천지 신도들과 함께 섭외 활동을 하는 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요. 세 가지 이유로 신천지 섭외 활동이 위축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로 신천지 신도들이 길거리 섭외 활동을 꺼릴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째는 그렇다면 뭔가요? 두 번째는 신천지에 대해 과거보다는 많이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 섭외 활동을 그 눈치채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거처럼 많은 수가 섭외되거나 신천지 교육을 받는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신천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사람들이 인터넷 검색을 더 자주 해서 네. 신천지 접근과 성경 공부 여부를 확인해 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신천지 섭외 활동과 성장이 위축되는 이걸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네. 사람들이 의심을 먼저 할 테니까 그만큼 신천지 섭외 활동을 눈치채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신천지 섭외 활동이 위축될 거라는 두 번째 이유를 들어주셨고요. 나머지 하나는 그렇다면 뭔가요? 지금 그 과거처럼 그 신천지에서 교육 장소를 확보하기 어려울 거라고 예상됩니다. 건물주들이 신천지 교육 장소로 임대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죠. 그 신천지 측에서 거짓말로 계약을 맺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학원식으로 성경 공부를 운영하는 것은 그 건물주들이 바로 인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어도 퇴출당하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죠. 신천지 교육 장소가 부족하면 곧바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천지 활동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네. 섭외 활동 위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교육 장소를 구하기 어려운 신천지 집단은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요? 신천지 신도들이 건물주로 있는 이런 장소를 선호하거나 그 소그룹 성경 공부 형태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 스터디룸이나 상담소로 임대를 받은 후에 그 안에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네. 그리고 소그룹이 가능한 그 인터넷 강좌를 통해 성경 공부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학원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그 외곽이나 임대가 잘 나가지 않는 장소를 찾아 계약을 할 것으로 그래요. 예측됩니다. 네. 교회들은 신천지인들이 교회로 침투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데요. 신천지 외부 섭외 활동이 과거보다 원활하지 않게 흘러간다면 신천지 신도들이 교회 추수꾼으로 침투할 수 있다고 예상이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신천지 추수꾼 활동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으로 신천지에서 과거처럼 교회 추수꾼을 보낼 것인가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긴 합니다. 네네. 과거보다 교회로 들어와서 활동하는 신천지 추수꾼이 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예상하시죠?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신천지 추수꾼 활동은 교회가 피해를 많이 입을 그 시기와 비교해 봤을 때 점점점 줄어드는 이런 추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신천지에 대해 많이 인식해서 대비를 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신천지 추수꾼을 파견하는 일은 쉽지 않다는 것을 신천지 측에서 인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첫째, 그 신천지에서 추수꾼을 조직적으로 파견하는 일이 줄어들었다는 점이죠. 둘째, 현재 교회는 과거보다 더 신천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강해졌습니다. 네네. 코로나19 사태 때 보여주는 교회의 반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교인들도 과거보다는 더 신천지의 섭외 활동에 대해서 잘 알게 됐기 때문에 교회에서 추수꾼 활동을 하는 것은 과거보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그 신천지에서 추수꾼 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부분을 인지하셔서 이단 교육으로 대비를 하는 것은
더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쉽지 않아졌다는 거지 아예 없어졌다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신천지 섭외 활동이 이전과는 완전히 바뀔 걸로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용했던 방법들을 사용해보고 벽에 부딪히면 수정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섭외 활동을 실험해보고 그 과정과 결과를 본 후 그 섭외 활동이 잘 되는 방식을 더 선호할 것이고 네. 막히면 변화를 주어 다시 실험해보고 이런 방식으로 더 나아갈 것 같습니다. 물론 새로운 아이디어도 실험해서 효과가 있다면 보편화시킬 겁니다. 신천지총회는 12개 지파의 섭외 방식 중 효과가 있는 전도 방식을 보고를 받고 12개 지파 섭외 방식을 하다라고 교육할 것입니다. 네. 그 12개 지파가 각자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신천지총회를 중심으로 뭉치고 전도 방식을 일원화하고 그 현장에 접목시킬 것입니다. 지금 이제 신천지에서 유튜브 활용을 우리가 예측한 대로 지금 또 본격적으로 네.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기들의 그 교리를 영상을 만들어서 계속 이런 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에서는 새로운 방법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방법들을 개발하고 더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그래요. 모색할 네. 겁니다. 네, 신천지 활동이 더 교묘한 방법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달 사이다 오늘은 신천지 현재 동향과 앞으로 신천지 섭외 활동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이단 상담소 이봉기 소장님이었습니다. 이단 사이다. 광주 CBS는 이단의 피해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찬야의 꽃다발 2부 이단 사이다 코너를 통해 이단 전문가와 함께 이단에 대한 실체를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단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이단 전문가를 연결해 드리거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단 사이다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계속 함께할게요.